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다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 이런 강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공수처장 후보 추천. 민주당은 11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죠. 여야 그리고 외부에서 추천된 총 10명의 공수처장 후보 가운데 최종 2명을 적어도 18일까지는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도 결론 못 내린 채 후보 추천위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민주당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깡패짓이다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공수처를 두고 정치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이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뭐 공수처 때문에 모시긴 했습니다만 네. 잠깐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지금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예.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역시 뭐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출마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술렁이고 있어요. 아마 어느 당 소속이 아니라 시민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인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뭐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을 일은 아니고요. 뭐 출마하는 거는 평가는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잘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네. 제가 우리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같은 당에서 의정 활동도 하고 20대 법사위에서 바로 제 옆자리였거든요. 바로 옆자리셨죠, 네. 정말.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애정도 있고 한 분인데 예. 저는 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공격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그런 반감으로 어떤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정치를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금태섭 의원의 정치의 동력이 출마의 동력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나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반감이 동력이 된다는 거. 제가 이해한 게 그게 좀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쉽게 이해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욱하는 마음 어떤 그런 심정으로 출마하시는 거라면은 반대한다. 예. 그렇게 되면 잘 될 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꽤 많은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또는 하려고 하는 비전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해야 국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또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금태섭 의원이 또 이제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판단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태섭 의원이 어떤 의지로 출마를 피력하신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고 제가 인터뷰에 또 금 의원님 모시면 그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죠. 자, 공수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약속된 시한은 끝났는데 공수처장 후보 2명은 끝내 못 뽑은 상황. 원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비토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예 후보를 뽑지 않을, 그러니까 후보 선출을 방해할 권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를 비토권이 아니라 방해권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방해 그냥 누구든지 반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후보를 다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 이외에는 예. 이번에 우리 당도 두 분이 사실은 우리가 추천한 두 분이 누가 보기에도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안 되는 분으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여러 분들이 있었지만 네. 진짜 골라서 가려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분도 그렇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3분 추천했는데 1분 정도는 저희 당이 최종 후보로까지 가도 반대 안 할 후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명단 보고 10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6명 중에 한 분이 된다면 어허. 만약에 제가 추천위원이다 그러면 저는 6명한테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다 떠나서 봐도 6명 정도는 예.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6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 18일 날 예.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이제 국민의힘은 후보가 누구냐, 후보가 적절하냐 보다는 이번 그 추천 과정을 통해서 좀 시간을 끌고 결과적으로는 후보 추천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끌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무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초부터 그럼 무산을 시킬 것을 좀 상정해 놓고 들어온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내내 그렇게 임했죠 지금까지.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러니까 야당 몫으로 추천한 또 그 공수처장 후보들 예. 그쪽에다가 표를 주는 건 어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아니 길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표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표를 줬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다 동의를 못 얻은 거죠. 근데 정당이 추천한 거는 서로 간에 이제 견제를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진짜 그야말로 비토권이 행사될 수가 있는데 아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법무부 장관 추천한 분이나 아니면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아주 개인적인 역량이라든가 뭐 선호도를 따지면 네. 있겠지만 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정치적 중립성 한 가지만 놓고 본다면 전혀 문제가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추천판도 정치판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 대한변협에서 후보로 가신 분도 추천위원으로 가신 변호사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정치판처럼 보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기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법 개정해서 비토권을 좀 약화시킨 후에 공수처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그 정당이 아예 공수처장 임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애초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만 이 야당 몫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서 총선 결과가 그렇게 그렇죠.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애초에 입법했을 때의 취지 또 입법했을 때 정치 상황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서로 이제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들이 모여져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아예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강할 텐데 왜냐하면 이 공수처를 합의할 때 전제 조건이 됐던 게 비토권 보장이었는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느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세요. 비토권을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우리 당에서도 많이 양보를 해서 기다리고 지금 한 4달 가까이를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이 4달 가까이 비토권을 행사한 거예요. 비토권이라는 게 아예 무력화시키거나 무산시킬 권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알겠습니다. 이건 결국은 비토권이 가야 아니고 한다. 방해권이라니까요. 올 연말 안에 올 연말이 올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도 지금은 타임라인에서 잡고 계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올해 안에 출범해야 됩니다. 하하. 알겠습니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타임라인 착착 진행시킨다는 게 여당의 뜻.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감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찰. 네.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하겠다 통보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면서 법무부가 징계 카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상황을. 글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이 네. 이 감찰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당사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죠.
감찰이든 수사든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만약에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수사할 거야 앞으로? 아하.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예. 만약에 조국 장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부당하게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국 장관이. 네. 압수수색이고 조사하고 나 못 받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싸웠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내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법무부 장관은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검찰총장은 나는 이거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이 다르면 그냥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법대로가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절차의 법에는 부분, 법무부 규정의 장관이 부분. 네.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아하. 이 감찰 사안이 이게 어디서 이거 갑자기 뭐 추미애 장관이 뭐 잠자다가 꿈에서 무슨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 감찰을 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절차의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검찰총장 측에서는 대검 측에서는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어떤 사전 조율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현직 검찰총장을 대면 감찰하겠다고 하는 건 이런 무턱대고 일방 통보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서면으로라면 성실히 응하겠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 식의 절차에 의한 감찰 자체는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론이 되게 이 검찰 문제에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보도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게 특권인데요. 반칙이거든요. 이런 반칙을 좀 저는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사실관계가 예. 이 평검사 2명이 가서 대면 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통보를 하러 간 거죠? 네, 지금 일정이 예. 지금 전화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 협의로 언제 감찰을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뭐 비공개를 하겠다 이런 걸 협의를 하는데 대검이 응하지 않으니까 공문서를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러 간 겁니다. 그 일정 협의를 평검사가 하던 검사장이 하던 아니면 법무부 직원이 하던 이게 의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전 따지는 거는 이거 특권 의식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감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감찰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이게 뭐 약간 뭐 명분 삼는 거라 보세요. 체면을 지금 문제 삼는 건데. 체면을 문제 삼는. 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체가 초유의 일이다. 이거는 뭐 별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아니 법에 있는 거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정감사 때 여러 번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예,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거 문제다.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내가 검찰총장이 안 받는다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 혹은 그런 국민들은 이거 대한민국 정상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옛날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하던 거예요. 수사 이런 거 못 받겠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징계로 가면 그 징계 받고 나면 그 징계를 가지고 해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뭐 없이는 해임이란 게 불가능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니까 징계가 되고 나면은 그 징계 가지고 해임 가능한 거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지금은 예단할 수는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 감찰을 안 받고 이거 거부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거 이 공권력 집행의 최고 책임자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매일 누군가에게 그 당당하다고 생각해도 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받겠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그 감찰이 이리저리 막 꼬이면서 알겠습니다. 감찰이 시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해임까지는 그렇지만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또 법무부에서 잘 판단을 해봐야죠. 지금 이 진행 과정이 세부적인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고 이거 왜 안 했고 또 앞으로 감찰을 응하지 않을 건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징계라고 하는 거는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합의적인 결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게 뭐 징계 현안이 된다 그러면 그럼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네. 또 그 안에서 또 논의가 절차가 이루어질 복잡하군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예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돌아가는 상황들 여당의 입장 확인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